요건 뭐 그 양념이죠. 우리 수도 없이 얘기한 창조 경제. 근데 기본적인 의미 자체는 이때까지는 전부 다 물질, 피지컬한 영역들에서 많이 해왔다면 이제는 다 서비스로 간다. 기본적인 게 그거고요. 그거 바탕에는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창조 경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패러다임 자체는 과거의 햄버거에서 소프트웨어로, 뭐 햄버거는 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소에서 아이디어로, 이게 간단한데 이제 어려운 점은 그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 거냐를 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사실은 창조 경제, 우리가 앓고 있는 창조 경제의 핵심적인 화두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과연 로봇 백스터는 중국의 공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생산 공정에 쓰이는 로봇이잖아요. 사람처럼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이다. 요새 제가 최근에 나온 물류 공장을 가보시면, 옛날에 물류 공장이 이제 이렇게 쭉 스택으로 쌓아놓고 컨베이어 벨트를 놓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로봇만 돌아다닙니다. 지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거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 그럼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옛날에 로봇이라는 거는 깡통이다. 피지컬한 머티리얼이 만들어진, 뭉쳐진 기계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로봇이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뭐냐 도대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뭐 한국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뭐 여전히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약 1.1조 불 정도 되는데, 반도체 4배, 자동차 1.5배,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100억 불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서비스가 70억 불,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뭐 인베드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30억 불, 뭐 이 정도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계 시장의 문제는 결국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종속이 되어 있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독일과 일본의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인 거죠. 이게 워낙 이제 오랜 역사,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누적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크게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 보안성, 누적성 뭐 이런 것들인데, 누적성이 있다 보니까 히스토리를 갖지 않고 바로 만들어지는 건 없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거죠. 그 누적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 한 단위가 발생하면 0.79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제조보다 훨씬 높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 유발 개수도 10억 원당 13명 정도다. 지금 현재 이제 제조업이 6.8명인데 제조업은 아마 이거보다 더 낮아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서 보시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SAP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IT 서비스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삼성, SDS, LG, CNS, SK, CNC가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를 한번 제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 뭐가 다르냐? 이제 제 논문 이거 어디다 투자를 하면 이코노믹 밸류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결론은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사람에 투자를 하고, 후진국일수록 하드웨어에 투자를 한다. 중진국은 소프트웨어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의 축적이고, 가장 그 지식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미디엄이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에 지식 경영을 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왔던 거는 소프트웨어란 또는 IT란 타 산업을 지원하는 것, 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는 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제품이라는 게 하나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거로는 이제는 제품의 고도와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의 축으로서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경제 전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걸로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CP&D 가치사슬의 핵심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냐 과연 여기서요. 이게 결국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가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IT 서비스 기업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지는데, 뭐 이게 이제 기본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T 서비스, 뭐 컨설팅, SI, 아웃소싱, 뭐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서비스, 즉 IT 서비스가 클라우드나 웹과 만나면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끌고 가는 형상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에 강한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는 IT 서비스 기업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데 핵심이 되겠고요. 또 다른 영역으로 가면 이제는 산업하고 제품, 기기들이 융합이 일어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 전에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선보였는데, 무인 자동차는 과연 제품이냐 소프트웨어냐? 이런 질문들 계속 이제 한번 던져 보시기로 하자고요. 구글은 과연 IT 서비스 기업이냐 소프트웨어 기업이냐? 뭐 이게 우리 법 체계에는 없습니다. 이 구조를 담을 수 있는 법 체계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이 좀 진지하게 돼줘야 되는데, 자, 이제 웹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HTML5로 가면서 기존의 HTML이 다큐멘트 베이스의 컴퓨팅이었다면 이제는 프로그램 베이스의 컴퓨팅으로 간다. 웹 자체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라는 형태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클라우드까지 겹쳐지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R&D하고 바로 소프트웨어 퍼블리시 돼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 유통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유통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이냐는 이슈는 또 다른 이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지금은 다 인스톨 베이스지만 이제는 서비스 베이스로 간다. 그러면 결국에 또 똑같은 이슈입니다. 서비스, IT 서비스라고 하는 게 기존에 뭐 SI를 중심으로 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가던 것에서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로 바뀌어버리니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거냐. 이 구분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앱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자체가 컨텐츠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소프트웨어하고 컨텐츠를 규정하는 법이 약 22개 정도 됩니다. 컨텐츠를 소프트웨어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T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와 구분을 하고 있죠. 이 구분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라는 이제 고민. 뭐 앱 서비스, 더군다나 요새의 특징은 웹 서비스든지 앱이든지 일단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그걸 유저가 채워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산업 간의 경계도 이제 붕괴되고 있죠. 미래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구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애플이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모른다는 거죠. 누가 만들지. 대신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강한 그 DNA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할 거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형태가 될 거다. 국내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 또는 뭐 IT 서비스 기업이라 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름, 즉 서비스로 가는 것과 타 산업과의 융합이라는 영역에 우리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강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에서도요. 재작년에 제가 누구 한 사람 MIT 미디어 랩에서 불렀는데 그 친구가 만들어낸 용어가 모빌리티 온 디맨드라는 컨셉입니다. 내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할래? 서비스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컨셉의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피지컬한 것들이 결국 이 친구가 얘기한 건 이제 차인데, 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기차,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차량의 이동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 친구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거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얘기 또는 IT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모양을 바꾸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해가는, 이 모양을 바꾸어내는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다. 근데 뭐 한국은 아직 이런 부족하고, 뭐 개발 위주 영역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는 대부분 50% 이상의 SI 또는 개발에서 나오는 매출이 개발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연구개발 규모가 뭐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요번에 이제 뭐 대형 우리 IT 서비스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들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경영 구조 불안정하고요. 자, 그럼 이제 IT 서비스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 즉 대부분 소프트웨어 그러면 여러분들 작은 회사를 상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IT 서비스 기업으로 보면 일단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써놨습니다. 네이버 다음은 예외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네이버 다음을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볼 것이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볼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화두를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IT 서비스 기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시스템 통합하고 유지보수, SM 쪽 유지보수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솔루션들은 대부분 다 SM, 즉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다가 생겨난 아이디어들입니다. 아까 제가 누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네 뭐 독일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이 굉장히 강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자기네가 애들 제조를 하다가 그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화해서 갖고 있는 거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없죠. 별로, 제가 뭐 기억에 딱히 남은 글로벌 제품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도 좋은 거 있는데 왜 그러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자체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기업이 의존한다. 그러니까 SI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 63개입니다. 그렇죠? 이 조그만 나라에 63개의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부분의 상호출자 제한 집단들이 IT 서비스 기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IT 서비스라는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본질적으로 산업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왜 저는 그 조그만 기업들도 다 이걸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계형 기업이라고. 우리나라의 한국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다 생계형 기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생계형 기업의 정의는 뭐냐면,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한 기업. 그죠? 내 새끼한테 꼭 뭔가를 내 새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놈이 기업이라도 갖고 있어야 먹고 살겠지 해서 물려주는 이 구조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은 마인드셋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긴 거죠. 자, 산업화가 안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될 때 이제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 공공사업에 진입하는 거를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죠. 산업화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됐느냐? 아직까지는 너무 판단하기는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판단은 불가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요.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어쨌거나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 IT 서비스가 됐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 흐름은 서비스로 간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와 IT의 결합, 뭐
그래서 이제 뭐 텔레매틱스가 나온다든지 아무튼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든지 무인 로봇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해준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 심지어는 우주 산업까지도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생태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제 다 OS 인스톨드 베이스에 또는 단순 기기 베이스의 플랫폼에서 패키지화된 제품이 돌아가다가 이제는 어떤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기에 계속 뭔가가 만들어지고 더해지고 개방되고 확산되는 이런 구조, 그리고 특히 이제 웹을 통해서 글로벌화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 네트워크만 해서 이제 한국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포탈들이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이통사, 유선망 사업자 이런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컴퍼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솔루션 회사들은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이 우리나라 지금 생태계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IT 서비스 뒷문으로 들어가면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솔루션이 있어야 뭐 서비스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도 개선은 많이 안 됩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면 사람을 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회사를 사는 것보다는. 물론 그 양쪽 다 이슈가 있어. 지금은 이제 많이 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지식 서비스의 경우 M&A는 불가능한 구조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뭐죠 그게? 세금이 양도세를 물리죠. 50% 정도 양도세를 물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M&A도 잘 안 되는 구조였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또는 사람을 사와서 하는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아이폰, 아이튠스,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한 애플이 만들어낸 생태계, 뭐 애플이 지고지선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통신사들이 갖고 있던 플랫폼과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7대3의 관계를 거꾸로 플랫폼과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3대7의 관계로 만들어낸 게 애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키스톤 플레이어가 누구일 때,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다른 영역에서의 사업들, 산업들,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되겠느냐라는 영역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르죠. 구글이 여기 들어와 있고 다른 좀 더 개방적인 형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시간이 대충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몇 가지 이슈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글로벌 IT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정책적 초점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토론의 초점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로 봤을 때 그게 타당한 얘기냐?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켜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 목을 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또는 IT 서비스란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 서비스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나는 더 이상 크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T 서비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대기업 참여 제한 이슈가 풀릴 수 있을 거냐? 저는 당분간은 풀리지 않는다고 보지만,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거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IT 서비스 기업들이 공공사업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저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직원이 60% 이상 투입이 되어야 한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영역에서 자기가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걸 M&A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 자기가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같은 형태의 인테그레이터의 역할이라면 더 이상 한국에서 그런 IT 서비스 기업은 키워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최소한 이제 우리가 논란이 있으려면 뭐 저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생태계다. 이게 이제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냐 하는 고민인데, 이 글로벌 기업을 기르려면 이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인수합병이 쉬워야 되고 공동 기술 개발이 쉬워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인 벤처 기업이란 자기 혼자서 하는 독립 벤처인데, 지금은 이제 코퍼레이트 벤처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코퍼레이트 벤처, 사내 벤처나 교수,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만든 벤처 기업의 경우 생존율이 70%입니다. 그런데 일반 청년들이 만들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생존율은 3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이제 사내 벤처가 되면 기본적으로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다. 벤처가 가장 어려운 점은 마켓에 대한 접근성과 마켓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뭐 일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일반 벤처의 경우도 물건만 만들어 놓고 죽는, 마켓에 나가지 못해 죽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벤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요 영역에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요거죠, 이제. 인력.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이게 너무 근본적인 이슈라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저 집사람이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니고 미국에서 다녔어요. 똑같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나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왜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기는 이해를 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한국은 스타일리스트를 키우는, 디자인하는 스타일리스트를 키우는 거고, 미국에서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띵킹 하는 사람을 키우더라. 근본 이슈를, 한국이 그러니까 겉모양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거냐를 집중적으로 테크닉을 가르치는 반면에, 그 사람들 왜 그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묻고 교수하고 토론을 하더라. 이게 그 집사람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크리에이티브 띵킹 할 수 있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다. IT 서비스와 다를 게 없다. 서비스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사람이다는 이슈로 다시 돌아가고요. 이 사람들이 이 벤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커뮤니티, 오늘 같은 건 굉장히 좋은 모임인데,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개발을 해줄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겁니다. 좀 스스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우리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 라는 영역이 하나. 그리고 이 표준화 모듈화는 요새 이제 많이 그 나이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M&A 쪽도 많이 이제 개선은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이슈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린 대로 IT 서비스 컴퍼니들이 환골탈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솔루션을 중심으로 자신의 역량을 확보해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도 그렇고 뭐 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 산업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냥 뭐 중소기업 이슈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중소기업한테 시장을 주는 이 구조는 더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이슈들이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대충 맞춰.